6단원 꼬꼬무 하는데 왜 시작부터 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거를 반복해서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면 다 된 겁니다. 선생님이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이 64강으로 설계되어 있던 이 개념완성에서 선생님이 전달해 드린 내용 여러분 치열하게 필기하고 그 다음 문제도 풀고 꼼꼼하게 익혔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또 열심히 강의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잘 듣고 또 선생님들마다 아주 또 이제 잘 준비된 부교재 통해서도 잘 준비했죠.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요? 라기보다는 아까워서 못 버린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배울 건 없습니다. 이걸 계속 익히시기만 하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수능 시험에도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건 6단원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6단원이. 왜냐면 뒷심 부족이랄까? 해서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도 6단원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그게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뒤에 가면 갈수록 좀 힘이 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단원에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개념 간의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6단원의 꼬꼬무가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기 전에 개념은 휘발성이 높기 때문에 잊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또 잊을 때쯤 되면 또 한번 복습하시고 이제 꼬꼬무 잘 보세요. 이번 강도 여기서 다 끝나지 않고 다음 강의 뭐 한 중반부까지 6단원 꼬꼬무를 정리한다면 예를 들어 한 70분 정도 되는 그 시간일 겁니다. 70분의 시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볼 때는 70분이 뭐예요? 30분에 압축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굳이 강의에 의지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선생님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이 잘나서도 아니고 선생님이 전공자라서도 아니고 그냥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거든요. 다 EBS 덕분이에요. EBS에서 계속 시켰거든요, 선생님한테. 계속 이제 강의도 이제 주문하시고 해가지고 그래 준비하다 보니 이게 딱 자리 잡힌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도 이제 3학년 올라가서 뭐 이 강의 듣는 친구들이 2학년이라면 올라가서 더 배울 건 없구나 라고 하면 그 우리 EBS 커리큘럼에 맞춰서 잘 따라만 오시면 잠깐만 이거 아는 건데? 내가 알았던 건데 좀 놓치고 있었구나. 복원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원하는 거잖아요. 일단 6단원 제목이 뭐였죠? 국제관계와 한반도입니다. 이따가 좀 이제 필기를 더 많이 해드릴 건데 국제관계와 한반도가 총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3단원의 내용들을 또 잘게 막 쪼개다 보니까 국제관계의 변화, 그렇죠. 베스트팔렌 조약 1648, 제국주의 19세기 중말부터 이렇게 제국주의 흐름, 냉전, 뭐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뭐 1950년대에 냉전기, 양극체제,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 이건 1990년대에 탈냉전. 이제 들어오죠, 여기 여러분. 그 다음 국제법의 법원, 이 법원은 재판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 있는 법원은 법의 소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제법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국제법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또 뭐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에 국제관습법이랑 법의 일반원칙이라는 말을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웠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럼 이제 국제관계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이제 보니까 말이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서 나의 이 개념을 담기에는 너무 좀 작은 것 같다. 전 세계로 넓혀보겠다. 그러면 국제 행위 주체들이 있죠. 저기 뭐 미국도 있어요. 러시아도 있습니다. 영국도 있고, 동남아시아 어떤 뭐 나라도 있죠.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베트남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국가들이 어떻게 행위하게 되는 거예요. 초국가적 행위체,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제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쭉 한 바퀴 쑥 돌면 마지막에 가서 국제연합 정리를 하고 국제 문제에 대한 살짝 정리하고 외교 쪽으로 내용을 마무리 지을 건데요. 바로 시작할까요? 언젠간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꼬꼬무를 할 때는 이렇게 선수 입장한다는 느낌이에요. 뭐 링 위에 올라가서 뭐 누군가를 때려 눕혀야 하느냐? 그렇죠. 때려 눕혀야 한다면 그건 누군가냐? 모르겠어요. 올라가면 거기에 최적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최적이. 몰라요. 그 최적은 뭐 나태한 최적일 수도 있습니다. 나태한 최적을 이렇게 한 방 빵 먹이고 정신 차려 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만한 최적일 수도 있습니다. 야, 나 다 알아. 나 뭐 이거 뭐 모를 게 없어. 그래? 그럼 너 한번 써봐. 그러니까 책에 의지하지 말고 한번 써봐 라고 할 때
그 책에 의지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랑 잠깐만 내 실력 이거밖에 안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만했던 표적을 쓰러뜨려 눕히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걸 준비한 거니까 이제 해보죠 뭐. 6단원. 선생님이 여기서는 단원 제목 중심이라기보다는 주제 중심으로 서술을 할까 합니다. 주제. 여기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개념이라고 하면 뭐 큰 틀에서 주제가 뭐 한 8개 정도 나옵니다. 8개. 그래서 첫 번째가 그냥 숫자로 써볼게요. 첫 번째가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혹은 뭐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그럼 딱 튀어나와야 되죠. 정글이냐 정원이냐. 정글이냐 정원. 정원은 그 한자인데 정글 하다 보니까 발음도 약간 영어 비슷하게 정원, 정글, 정원. 정글은 뭐지? 정글은 현실주의, 정원은 자유주의. 이게 떠올라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요거 끝나게 되면 뭐 했었을까요? 국제정치의 흐름, 역사 이게 나왔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혹은 뭐 30년 거슬러 올라가면 30년 전쟁의 시작 그러면서 막 전개해서 어디까지 왔었어요?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오늘날의 국제사회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바로 국제법을 했었거든요. 국제법. 그러네요. 이 국제법이라고 하면 뭐 국제 분쟁의 해결 기준이자 뭐 근거이자 원칙이자 뭐 준거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국제법을 가지고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가 누구였죠? 유엔 산하의 사법기구. 그렇죠.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랑 묶여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또 한번 정리를 할 거고 이 국제법에 대한 얘기가 끝나면 다 끝난 게 아니라 국제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수능이나 뭐 혹은 뭐 학교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뭐 깊이 있게 뭐 아주 뭐 다양한 문제 형태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 국제 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국제 문제라고 하는 건 항상 비교해 보세요. 국내 문제랑 비교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국제법이다 그러면 국내법이랑 비교하시고요. 이렇게 국제 문제다 그럼 국내 문제랑 비교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국내 문제라는 것은 한 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니까 이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뭐 국가기관과 뭐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고민하기 시작하겠죠. 아니 국내 문제를 굳이 다른 국가와 협의해서 꼭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국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해서 발생하죠. 그 다음에 환경 문제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 피해가 세대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고 혹은 가해 국가가 강대국이면 피해 국가가 약소국일 경우에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무차별적으로 포괄적 다수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뭐 예를 들면 유럽 사회의 산성비가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산성비가 어느 정도냐면 산성비가 하도 좀 산도가 높기 때문에 그 동상에 코가 다 녹아내렸답니다. 그 정도로 유럽에서 산성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럼 산성비의 책임은 영국만 지는 겁니까? 혹은 산성비가 내리면 예를 들어 부자들은 피해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산성비의 피해가 발생하나요? 그러지 않죠. 근데 이제 황사 같은 경우나 미세먼지는 또 성격이 다르다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황사나 미세먼지가 날아와요. 우리나라에 무차별적인 피해를 주는데 고소득자들, 부자들은요 아주 고성능의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 면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맞거든요. 왜? 황사가 안 날아왔으면 미세먼지가 안 날아왔으면 굳이 그 고가의 공기청정기를 꼭 사야 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 EBS에도 저기 공기청정기 딱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기청정기가 없었다면 이거 뭐 선생님이 이 공기를 다 청정하게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다 먹음으로써. 그래요. 이런 국경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국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자 간의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시면 공부가 상당히 수월해질 거다. 그 다음 5번. 그러네요. 국제 행위 주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 주권 국가, 초국가적 행위체,
국가 내부적 행위체, 그리고 영향력이 강한 개인. 이런 개념이었죠. 그 다음 6번 가시면 드디어 국제기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국제연합을 따로 정리했던 거고요. 그 다음 7번 가면 뭐 아주 단독적으로 중요한 주제라기보다는 국제 분쟁에 관련된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 마지막 8번이 외교.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시작부터 수능까지를 고민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왜 여러분들한테 수능 얘기를 계속 하는 거냐면 6단원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만약에 3단원까지만 딱 여러분이 듣고 이걸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6단원, 62강까지 들은 여러분은 이 과목을 조금 세게 말하면요. 여러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 진짜 한 번만 믿어보세요. 한 번만 믿고요. 이 과목을 나 진짜 62강까지 올 때까지 너무 고생이 많아서 선생님 저 정말 죄송한데 64강까지 다 듣고 안녕히 계세요.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64강까지 들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 과목으로 수능을 치르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정성이면 뭐예요 이거는 뭐 정치여법 선택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만점을 아주 가볍게 받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그냥 기살리기 정도가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진심. 여기서 딱 중요한 걸 골라봐라. 그러면 수능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건 얘입니다. 국제법. 두 번째가 국제연합입니다. 얘가 1순위예요. 1순위. 얘가 2순위, 3순위는 어느 정도 될까? 3순위가 얘입니다. 이렇게 해서 3순위. 그런가? 여러분 1번, 2번, 3번만 잘하시면 수능은 거의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럼 선생님 여기 국제정치사 저 무슨 막 뭐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 몰타 선언 너무 외우기 힘들었는데 그러면 안 해도 되나요?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더 안 해도 될 거예요. 공부를 더 안 하고 나중에 확인만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 연표 하나 그려드렸죠. 그 연표를 벗어나는 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